형제는 피를 나눈 사이라지만 나이 들면 마음도 조용히 멀어진다. 말 한마디가 예전 같지 않고 같이 웃던 기억도 이제는 먼 일처럼 느껴진다. 왜일까? 왜 우리는 나이 들어갈수록 가장 가까웠던 가족과도 거리를 두게 되는 걸까? 그 시작은 생각보다 사소한 데서 시작된다. 바로 자식 이야기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을 맞은 심리상담가 박정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과 상담을 해오면서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 겪는 감정의 골이 얼마나 깊고 차가운지를 지켜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왜 우리는 나이 들수록 형제자매와 멀어지는가에 대해 5가지 현실적인 이유를 중심으로 풀어가 보려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자식에 대한 이야기에서 비롯된 감정의 거리감입니다. 한 번은 이런 상담이 있었습니다. 66 여성분이 명절을 앞두고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다고 찾아오셨어요. 자기는 늘 언니네 집에 먼저 전화를 걸고 날짜를 맞추고 선물도 챙기는데 언니는 통화만 하면 아들 자랑부터 시작한답니다. 공기업 다니는 아들이 승진했다더라. 며느리가 요리도 잘한다더라. 심지어 손자가 수학 경시대회에서 상을 받았다는 이야기까지 빠지지 않았다고요. 이분은 조용히 웃으며 듣다가도 전화를 끊고 나면 기운이 쭉 빠진다고 했습니다. 왜냐고요? 내 아들은 아직도 혼자예요.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냥 내가 어디 가서 자랑할 일이 없어요. 언니랑 통화하다 보면 괜히 내가 부족한 엄마처럼 느껴져요. 그건 단순한 부러움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잘 키우려고 애썼는데 왜 우리 집은 이런 걸까 하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뒤틀림. 그리고 그 감정이 바로 형제 사이를 밀어내는 시작이었습니다. 또 다른 상담자 72살 남성분은 명절 모임에서 동생과 대판 싸웠다고 했습니다. 동생이 아파트를 한 채 더 샀다며 아들 명의로 돌려놨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합니다. 우리 딸은 아직도 전세방 옮기느라 허덕이는데 그걸 뭐 자랑이라고 입에 올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형제가 형편 차이 나는 건 어쩔 수 없다지만 왜 그걸 굳이 꺼내야 하냐는 거죠. 그분은 결국 명절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후로는 연락도 받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다쳤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렇듯 자식 이야기는 형제 사이에서 가장 흔하게 등장하지만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대화 주제입니다. 젊었을 때는 함께 고생하고 웃었던 사이지만 나이 들어 자식 이야기가 반복되면 그것은 곧 삶의 성적표처럼 느껴집니다. 그 성적표 앞에서 누군가는 말이 많아지고 누군가는 점점 말이 없어집니다. 그 침묵은 마음이 다쳤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다치면 연락이 끊기고 명절도 피하게 되고 형제라는 끈도 서서히 희미해지게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도 어쩌면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자식 얘기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졌던 그 순간, 혹은 내가 한마디 동생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걸 뒤늦게 알았던 순간 말이죠. 형제 사이가 멀어지는 이유는 거창한 배신이나 큰 사건 때문이 아니라 이처럼 작은 말 한마디 자식 이야기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첫 번째로 짚어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피하는 사이가 되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말하지 않아도 보이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삶은 눈빛이나 말투보다 옷 하나, 가방 하나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나죠. 형제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집에서 자란 사이라지만 나이 들어 만나보면 삶의 무게가 너무도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조용히 마음에 균열이 생깁니다. 저는 상담 중에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동생 만나고 오면 꼭 비교하게 돼요. 가방도 비싸 보이고 차도 좋고 식당 들어갈 때 망설여지는 거 있죠. 아무리 형제라도 내 처지가 드러나는 느낌이 싫어요. 재력이란 게 원래 형제 사이에서 직접적인 문제가 될 일은 아닙니다. 누구 잘 살고 누구 못 사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차이가 너무 커졌을 때입니다. 그 차이를 마주한 순간 사람은 작아지고 조용해집니다. 자격지심이란 건 그렇게 시작됩니다. 71살 남성 상담자분은 형과 식사 자리가 껄끄럽다고 말했습니다.
형은 늘 비싼 식당을 고르고 계산도 항상 자기가 하려 합니다. 고맙긴 한데 그게 반복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기가 죽는다고 했습니다. 식사 후 형은 손주 옷 사러 가야 한다며 백화점에 갔고 그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생각했답니다. 우린 어릴 때 같이 겨울 이불도 못 덮고 살았는데 지금은 아예 다른 사람 같다고요. 어떤 여성 상담자는 동생과의 거리를 일부러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동생은 퇴직 후에도 임대 수입이 있고 손주들에게도 용돈을 팍팍 줍니다. 그걸 보는 순간 자신은 왜 이리 초라한지 모르겠다고 했죠. 명절이 되면 전화는 오는데 만나러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가면 자꾸 자기 상황이 드러나니까요. 그게 더 서글프고 아프다고 했습니다. 이런 마음은 굳이 말로 꺼내지 않습니다. 너 잘 살아서 좋겠다. 나는 힘들어서 부럽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대신 전화를 미루고 모임을 피하고 대화 주제를 돌리는 방식으로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형제 사이에 있어서 재력 차이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의 내 인생을 들키는 문제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노후를 살고 있는지, 자식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그 모든 현실이 그 사람 앞에서 너무도 선명하게 드러나 버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사람은 벽을 만듭니다. 형제니까 다 이해할 거라는 말은 젊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누구도 상처받고 싶지 않고 누구도 작아지고 싶지 않기에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자란 기억은 남았지만 지금의 삶은 나눌 수 없는 사이가 됩니다. 재력의 차이가 만든 마음의 거리. 그것이 형제자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허리 통증이나 무릎 관절염은 물론이고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챙겨 먹는 일상은 이제 당연한 풍경이 되죠. 그런데 이런 건강 문제는 형제 사이를 더욱 조용하게 만듭니다. 아프다는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것 같고 나 스스로도 한없이 초라해진 느낌이 들어 말문이 막힙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오빠랑 통화할 때 예전처럼 웃고 떠들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병원 얘기만 하게 된다고요. 그럴 때마다 통화가 짧아지고 점점 연락을 피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픈 얘기만 오가는 대화는 듣는 쪽도 지치고 말하는 쪽도 괜히 민폐가 된 것 같아 자책하게 됩니다. 칠순의 한 남성분은 심장 시술을 받은 이후로 형제와의 관계가 서서히 멀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해주는 전화가 고마웠지만 몇 달이 지나니 그 전화마저 부담스럽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전화만 오면 혹시 또 몸 상태를 묻지 않을까, 괜히 내 약해진 모습을 더 드러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건강이 나빠지면 대화의 주제가 한정됩니다. 약 얘기, 병원 얘기, 정상 얘기뿐입니다. 예전처럼 활기차게 여행 계획을 세우거나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던 그 시절의 대화는 거의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가 상대방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왠지 더 늙어버린 느낌을 받게 되고 그 감정이 반복되면 자연스레 연락을 멀리하게 됩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전화하려다가도 괜히 걱정 끼칠까봐 안 하게 된다. 건강이 나빠지면 마음도 점점 작아지고 나를 감추고 싶은 마음만 커진다. 그게 형제 사이를 점점 멀어지게 한다. 형제자매란 평생을 함께한 존재이지만 건강 문제 앞에서는 서로를 위로하기보다 침묵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픈 몸이 마음까지 닿게 만들고 그 다친 마음은 결국 연락과 관계마저 차갑게 식혀버립니다. 이것이 형제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부모가 아프고 누워 계시게 되면 그 순간부터 형제 사이에는 말 없는 분담이 시작됩니다. 누가 더 자주 찾아뵙는지, 누가 병원에 함께 가는지, 누가 비용을 내고 누가 전화를 더 자주 하는지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다들 속으로는 계산하고 있고 서운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형제 사이에서 생긴 가장 깊은 감정의 골은 바로 이 부모님 돌봄 문제라고 느낍니다. 사랑하는 부모를 위해 헌신했는데 그걸 형제 중 누구 하나는 너무 쉽게 지나쳐 버렸을 때
마음에 생긴 상처는 참 오래 갑니다. 69 여성 상담자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로 오랜 시간 누워 계셨고 형제들 중 유일하게 자신만이 가까운 거리에서 돌봤다고 했습니다. 형제들은 처음엔 도와주겠다고 말했지만 점점 발길을 끊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일을 줄이고 자신의 노후 준비도 멈춘 채 간병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장례식장에서 모처럼 모인 형제들 중 첫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어머니도 가셨으니 유산 문제는 빨리 정리하자. 그 말 한마디에 그녀는 말없이 눈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형제란 게 뭔지 그 순간 완전히 마음이 식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연락도 받지 않고 가족 모임도 모두 거절했다고요. 어떤 남성 어르신은 부모님이 중환자실에 계실 때 형제들끼리 간병 일정을 나누는 일이 제일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각자 바쁘다고 피하고 누군가는 병원비를 내는 대신 간병은 못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눈치만 보며 멀어진 관계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자식들을 고르게 사랑하지만 자식은 부모를 고르게 돌보지 못합니다. 그 불균형은 언제나 형제 간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땐 말하지 않던 감정이 부모님이 떠나신 뒤 조용히 고개를 들고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형제란 원래 같아야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대하는 마음만큼은 적어도 서로 존중해 주길 바랐던 마음. 그 기대가 무너질 때 마음의 끈은 쉽게 끊어집니다. 이처럼 부모 봉양의 무게를 나누지 못했을 때 형제자매 사이엔 씻기 힘든 상처가 남습니다. 그것이 형제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네 번째 이유입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 같은 방에서 자랐던 사이지만 지금은 서로의 하루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 형제라는 이름은 남아있는데 그 이름이 이제는 조금 무거워지는 순간 사람은 아주 조용히 마음을 닫게 됩니다. 저는 오랜 상담 경력 속에서 그런 장면을 수도 없이 지켜봤습니다. 형이랑은 어릴 때 같이 뛰어놀고 싸우고 웃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근데 이제는 형이랑 마주 앉아도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말이 안 통해요.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노년에 들어서면 사람마다 삶이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손주 셔틀을 하며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누군가는 요양병원 진료 예약으로 일주일이 시작되고 누군가는 부부 동반 여행을 다니며 활기찬 일상을 보내지만 또 누군가는 매일 혼자 밥을 차려 먹고 아무도 오지 않는 전화기를 바라보며 하루를 보냅니다. 이렇게 달라진 삶은 생각보다 쉽게 감정을 갈라놓습니다. 예전엔 형제끼리 만나면 자연스럽게 이야기꽃이 피었지만 지금은 대화의 속도가 다르고 관심사도 어긋나고 심지어 목소리의 톤마저 낯설게 느껴집니다. 68 여성 어르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릴 땐 언니가 너무 의지가 됐는데 요즘은 언니랑 통화하는 게 제일 피곤해요. 맨날 골프 얘기하고 사람들 모임 얘기만 하니까 나는 하루 종일 집에서 TV만 보는데 그 얘기 들으면 괜히 기분이 가라앉아요. 내가 초라해지는 기분이거든요. 반대로 또 어떤 어르신은 동생이 통화만 하면 병원 얘기부터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어디가 아프다. 혈압이 어떻게 됐다. 며느리가 밥을 안 해준다. 그 얘기만 반복되니까 전화를 받고 나면 온몸에 기운이 빠진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아직 나름대로 활기차게 살고 싶은데 그런 통화가 삶의 리듬을 다 무너뜨려 버린다고요. 이처럼 삶의 방식이 달라지면 서로가 서로에게 피곤한 존재가 되기 시작합니다. 형제는 원래 내 편이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혹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만남이 불편해지고 대화가 이어지지 않고 그럴수록 우리는 서로를 자꾸 피하게 됩니다. 처음엔 단순한 귀찮음이었지만 어느새 2달, 3달, 반년이 지나도록 연락 한 통 없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멀어진 관계는 명절에도 모임에서도 어색하게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느끼는 감정은 반가움보다 낯선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은 익숙한데 그 사람의 하루가 낯설기 때문에 마음은 쉽게 닿지 않습니다. 나와 같은 과거를 공유한 사람인데 지금의 나는 그 사람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나를 잘 모릅니다. 같은 피를 나눴지만 이제는 서로가 살아온 길이 너무 달라 어디서부터 다시 가까워져야 할지 모르겠는 겁니다. 어떤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동생하고 어릴 땐 도란도란 소곤소곤 잘도 웃었는데 이제는 아무 말도 안 해도 불편한 사이가 됐어요. 지금이라도 다시 예전처럼 웃고 싶지만 그 방법을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형제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가족 중에서 가장 오래 알고 지낸 사이, 친구보다 더 오랜 기억을 공유하고 부모보다 더 오래 살아갈 존재. 그런데 그 형제가 삶이 달라졌다는 이유 하나로 마음을 닫아버린다면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먼 곳으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형제란 존재는 그 삶이 얼마나 닮았느냐가 아니라 그 거리를 얼마나 다시 좁힐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사람의 삶을 물어봐 줄 수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형제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이 먼저 그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용기가 형제와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다면 형제에게 안부 한 통 전해보세요. 그리고 이 채널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어루만져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나이 들어가는 이 여정에 조용한 응원을 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